내가 이상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맞는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억, 심지어 나의 현실 감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적 조종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방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확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마주 앉아 펜을 딸깍거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펜 소리 좀 멈춰줄래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소리야? 난 펜 만진 적도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펜을 딸깍거리죠. 당신이 다시 지적하면 저는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꾸 헛것을 상상하네. 피곤한가 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명 소리가 났는데라고 확신하던 당신도 점차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원리입니다. 당신의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현실 감각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뒤덮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친구들도 다들 너를 피곤해하는 거 알아? 나니까 너랑 함께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가해자만이 유일한 당신의 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가리는 행위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심리 공격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입니다. 이때 아니, 당신은 분명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맞서 싸우거나 그럼 내가 뭐라고 들었다는 건데 라고 되묻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전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 한 문장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들은 주관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힘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왜곡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너 진짜 이상해. 제정신이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와 같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맞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대화가 필요해.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비난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전부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당신의 경험을 망상으로 치부할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려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때는 약간의 분노를 실어도 좋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말은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기억과 판단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험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며 만약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불일치가 가스라이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오버라워칭 원칙은 적게 말할수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에 의존하기에 왜곡하고 재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쓰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계속 상대방의 거짓말을 해명하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땅에 구덩이를 파놓고 당신이 그 구덩이를 메우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구덩이를 파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그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퍼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의 구덩이를 겨우 메우면 그들은 다른 곳에 또 다른 구덩이를 팝니다. 혹은 레이저 포인터를 든 사람이 벽 이곳저곳을 비추면 고양이는 그저 빨간 점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그 레이저 포인터를 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점을 쫓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통제력을 얻기 위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한 대응 문장들이 모두 짧고 간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문장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놀만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다른 공격을 시도해도 당신은 그저 같은 말을 침착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집요하게 몰아붙여서
앞서 배운 문장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할 말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새로운 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이미 했던 말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쟁거리로 끌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은 이해해. 혹은 우리는 이 일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로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그저 묵묵히 이 문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마침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초조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스라이팅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가 뭘 가스라이팅을 해 라고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터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도우려고 여기에 있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혹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억이 옳은가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의 정반대에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의심의 안개를 피우려 할 때 오늘 배운 이 단단한 문장들로 그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이상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맞는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억, 심지어 나의 현실 감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적 조종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방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확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마주 앉아 펜을 딸깍거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펜 소리 좀 멈춰줄래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소리야? 난 펜 만진 적도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펜을 딸깍거리죠. 당신이 다시 지적하면 저는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꾸 헛것을 상상하네. 피곤한가 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명 소리가 났는데라고 확신하던 당신도 점차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원리입니다. 당신의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현실 감각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뒤덮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친구들도 다들 너를 피곤해하는 거 알아? 나니까 너랑 함께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가해자만이 유일한 당신의 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가리는 행위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심리 공격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입니다. 이때 아니, 당신은 분명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맞서 싸우거나 그럼 내가 뭐라고 들었다는 건데 라고 되묻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전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 한 문장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들은 주관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힘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왜곡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너 진짜 이상해. 제정신이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와 같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맞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대화가 필요해.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비난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전부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당신의 경험을 망상으로 치부할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려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때는 약간의 분노를 실어도 좋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말은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기억과 판단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험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며, 만약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불일치가 가스라이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오버라어칭 원칙은 적게 말할수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에 의존하기에 왜곡하고 재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쓰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계속 상대방의 거짓말을 해명하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땅에 구덩이를 파놓고 당신이 그 구덩이를 메우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구덩이를 파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그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퍼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의 구덩이를 겨우 메우면 그들은 다른 곳에 또 다른 구덩이를 팝니다. 혹은 레이저 포인터를 든 사람이 벽 이곳저곳을 비추면 고양이는 그저 빨간 점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그 레이저 포인터를 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점을 쫓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통제력을 얻기 위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한 대응 문장들이 모두 짧고 간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문장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놀만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다른 공격을 시도해도 당신은 그저 같은 말을 침착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집요하게 몰아붙여서 앞서 배운 문장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할 말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새로운 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이미 했던 말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쟁거리로 끌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은 이해해. 혹은 우리는 이 일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로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그저 묵묵히 이 문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마침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초조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스라이팅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가 뭘 가스라이팅을 해 라고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터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도우려고 여기에 있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혹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억이 옳은가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의 정반대에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의심의 안개를 피우려 할 때 오늘 배운 이 단단한 문장들로 그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이상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맞는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억, 심지어 나의 현실 감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적 조종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방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확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마주 앉아 펜을 딸깍거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펜 소리 좀 멈춰줄래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소리야? 난 펜 만진 적도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펜을 딸깍거리죠. 당신이 다시 지적하면 저는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꾸 헛것을 상상하네. 피곤한가 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명 소리가 났는데라고 확신하던 당신도 점차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원리입니다. 당신의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현실 감각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뒤덮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친구들도 다들 너를 피곤해하는 거 알아? 나니까 너랑 함께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가해자만이 유일한 당신의 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가리는 행위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심리 공격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입니다. 이때 아니, 당신은 분명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맞서 싸우거나 그럼 내가 뭐라고 들었다는 건데 라고 되묻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전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 한 문장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들은 주관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힘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왜곡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너 진짜 이상해. 제정신이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와 같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맞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대화가 필요해.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비난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전부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당신의 경험을 망상으로 치부할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려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때는 약간의 분노를 실어도 좋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말은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기억과 판단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험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며 만약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불일치가 가스라이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오버라워칭 원칙은 적게 말할수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에 의존하기에 왜곡하고 재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쓰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계속 상대방의 거짓말을 해명하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땅에 구덩이를 파놓고 당신이 그 구덩이를 메우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구덩이를 파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그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퍼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의 구덩이를 겨우 메우면 그들은 다른 곳에 또 다른 구덩이를 팝니다.
혹은 레이저 포인터를 든 사람이 벽 이곳저곳을 비추면 고양이는 그저 빨간 점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그 레이저 포인터를 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점을 쫓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통제력을 얻기 위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한 대응 문장들이 모두 짧고 간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문장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놀만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다른 공격을 시도해도 당신은 그저 같은 말을 침착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집요하게 몰아붙여서 앞서 배운 문장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할 말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새로운 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이미 했던 말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쟁거리로 끌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은 이해해. 혹은 우리는 이 일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로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그저 묵묵히 이 문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마침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초조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스라이팅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가 뭘 가스라이팅을 해 라고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터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도우려고 여기에 있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혹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억이 옳은가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의 정반대에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의심의 안개를 피우려 할 때 오늘 배운 이 단단한 문장들로 그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이상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맞는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억, 심지어 나의 현실 감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적 조종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방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확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마주 앉아 펜을 딸깍거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펜 소리 좀 멈춰줄래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소리야? 난 펜 만진 적도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펜을 딸깍거리죠. 당신이 다시 지적하면 저는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꾸 헛것을 상상하네. 피곤한가 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명 소리가 났는데라고 확신하던 당신도 점차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원리입니다. 당신의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현실 감각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뒤덮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친구들도 다들 너를 피곤해하는 거 알아? 나니까 너랑 함께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가해자만이 유일한 당신의 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가리는 행위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심리 공격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입니다. 이때 아니, 당신은 분명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맞서 싸우거나 그럼 내가 뭐라고 들었다는 건데 라고 되묻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전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 한 문장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들은 주관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힘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왜곡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너 진짜 이상해. 제정신이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와 같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맞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대화가 필요해.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비난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전부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당신의 경험을 망상으로 치부할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려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때는 약간의 분노를 실어도 좋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말은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기억과 판단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험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며, 만약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불일치가 가스라이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오버라워칭 원칙은 적게 말할수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에 의존하기에 왜곡하고 재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쓰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계속 상대방의 거짓말을 해명하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땅에 구덩이를 파놓고 당신이 그 구덩이를 메우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구덩이를 파면 당신은 방어적으로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그 구덩이를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퍼담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의 구덩이를 겨우 메우면 그들은 다른 곳에 또 다른 구덩이를 팝니다. 혹은 레이저 포인터를 든 사람이 벽 이곳저곳을 비추면 고양이는 그저 빨간 점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바로 그 레이저 포인터를 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점을 쫓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안 정작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통제력을 얻기 위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한 대응 문장들이 모두 짧고 간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문장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놀만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다른 공격을 시도해도 당신은 그저 같은 말을 침착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집요하게 몰아붙여서 앞서 배운 문장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할 말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새로운 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이미 했던 말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쟁거리로 끌려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점은 이해해.
혹은 우리는 이 일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 생각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로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그저 묵묵히 이 문장을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네. 마침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초조해지는 것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스라이팅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가 뭘 가스라이팅을 해 라고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스라이터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십시오. 바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도우려고 여기에 있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혹은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억이 옳은가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스라이팅의 정반대에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기억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내면에 의심의 안개를 피우려 할 때 오늘 배운 이 단단한 문장들로 그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이상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맞는데 상대방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억, 심지어 나의 현실 감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묘한 심리적 조종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나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방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확신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어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당신과 마주 앉아 펜을 딸깍거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펜 소리 좀 멈춰줄래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소리야? 난 펜 만진 적도 없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펜을 딸깍거리죠. 당신이 다시 지적하면 저는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자꾸 헛것을 상상하네. 피곤한가 봐.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명 소리가 났는데라고 확신하던 당신도 점차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원리입니다. 당신의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현실 감각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자존감 전체를 뒤덮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종종 이런 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친구들도 다들 너를 피곤해하는 거 알아? 나니까 너랑 함께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가해자만이 유일한 당신의 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 안에 갇히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가리는 행위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심리 공격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을 정면으로 부정할 때입니다. 이때 아니, 당신은 분명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맞서 싸우거나 그럼 내가 뭐라고 들었다는 건데 라고 되묻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전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이 한 문장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들은 주관적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힘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왜곡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너 진짜 이상해. 제정신이야.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와 같이 당신을 인격적으로 공격할 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맞대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대화가 필요해.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비난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전부 내 상상일 뿐이야 라며 당신의 경험을 망상으로 치부할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려는 아주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이때는 약간의 분노를 실어도 좋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사실을 상상하지 않아. 이 말은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의 기억과 판단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경험을 얼마나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이며 만약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단순히 의견이 다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불일치가 가스라이팅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오버라워칭 원칙은 적게 말할수록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기억에 의존하기에 왜곡하고 재구성하기가 쉽습니다.